네, 안녕하세요. 타넬TV의 타넬입니다. 오늘은 승부 예측 겸 프리뷰 1920 시즌 리그 우승한 리버풀 그리고 1920 시즌 FA컵을 우승한 아스날이 커뮤니티 실드로 이제 만납니다. 이 커뮤니티 실드를 시작으로 이제 EPL도 곧 있으면 개막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코로나 시즌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엉켜있던 시즌 일정이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제 2021 시즌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021 시즌에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미리 보는 약간 친선 경기 겸 평가전 겸 약간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실드가 되게 재밌는 거는 커뮤니티 실드가 사실은 일반적인 친선전과 평가전과는 조금 다르고 그렇다고 이제 정규 리그와는 또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실드는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양 팀에 있는 선수들 중 뭐 어떤 선수가 괜찮냐 그리고 미리 이제 이적을 해온 선수들이 있다면은 그 이적해온 선수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뭐 요 정도 보는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회에서 과연 이제 누가 승리를 할지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뭐 승부 예측 겸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버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20 시즌 1위를 리그 우승을 드디어 했습니다. 30년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16년 동안 리버풀을 봤던 저로서는 사실 이 리버풀이 우승을 한 게 정말 좀 감격스럽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이제 시즌이었는데 32승 3무 3패 득실은 52점 더 넘게 득점을 했습니다. 이게 득점은 2위고 최소 실점으로는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리버풀 팬들 저랑 이제 같은 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는데 리그 우승도 했고 타이틀도 들어올렸고 너무 잘했는데 사실 리버풀의 시즌을 쭉 돌아보면은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부터 뭔가 경기력이 불안정했어요. 그러면서 무패로 달리다가 결국에는 1패를 와포드에게 당하면서 뭐 이제 패배를 당했죠. 그 후 코로나가 재개된 이후에 사실 2무 2패 정도를 추가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기록에 비해서 사실 안 좋은 기록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리그 우승 타이틀이 확정이 나고 나서는 경기력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뭐 맨시티한테도 정말 탈탈탈 털렸고 그랬는데 동기부여가 많이 없었죠. 챔스도 이미 탈락을 했던 상황이었고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해야 될 사실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30년 만에 우승을 하기는 했는데 관중들 앞에서 우승을 못한 것도 좀 약간 아쉬웠던 리버풀이었고 그리고 이제 1819 시즌 바로 이제 전전 시즌이죠. 이제는 전전 시즌에 2위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리그 우승 타이틀은 맨시티가 가져갔습니다만은 1패 준우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시즌이 패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즌이 리그 우승을 했음에도 그래서 또 저번 시즌은 또 우리가 리그는 2위를 했지만 또 챔스 트로피를 들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저번 시즌보다 저번 시즌이 경기력이 좀 더 안 좋았던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뭐 굳이 리버풀 팬이 아니더라도 타팀 팬들도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선수 보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비수를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스에 있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 솔직히 장담을 못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 이제 전신인 이제 체리티 실드까지 이렇게 좀 보면은요. 체리티 실드 때는 정말 우승 타이틀을 많이 가져왔어요. 커뮤니티 실드에서. 근데 최근의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커뮤니티 실드에서 딱히 좋은 성적을 많이 냈던 클럽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승 횟수가 적고 그리고 아니면 패배가 더 많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리버풀이 잘하건 전성기 때건 뭐하건 커뮤니티 실드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저번 시즌도 리그 시작하기 전에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랑 만났는데 그 경기도 우리가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좀 지켜보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아스날인데요. 1920 시즌 8위
14승 13무 10패 득실 플러스 8. 사실 이제 아스날이라는 구단 치고는 너무나도 심각한 순위죠. 리그 8위까지 밀려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메리 감독 시절 때 거의 다 까먹은 거기도 하고 아르테타 부임 초기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융베리 감독이 약간 중간에 감독 대행을 했었는데 이때도 승점을 진짜 많이 까먹었고, 그러니까 아스날은 사실 저번 시즌은 리그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실패한 시즌이에요. 근데 리그에서 그렇게 폭망을 해놓고 FA컵을 또 들어 올리면서 사실상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아스날이 사실은 아스날 위에 있던 클럽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위에, 물론 챔스 티켓을 못 땄으니까 챔스 티켓을 어느 정도 밑으로 깔면은 뭐 상위 클럽에 있는 뭐 레스터, 레스터, 그리고 토트넘, 레스터, 토트넘, 뭐 울버햄튼 이런 팀들보다 아스날이 훨씬 더 좋은 시즌을 보냈다라고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시즌이 끝나고 보니까 아스날은 정말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뭐 FA컵이라도 들어 올렸으니까요. 물론 이제 챔스 못 나간 건 정말 아쉽고 리그 성적도 이 아스날 팬들 정말 뒷목을 잡게 했던 그런 시즌이었고요. 아르테타의 축구가 이제 드디어 이식이 되고 시즌이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완벽하게라고 적어는 놨는데 딱히 완벽하게 준비될 시간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리그 중반에 들어오는 거하고 리그 시작을 함께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감독에게 있어서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FM만 해보셔도 알 거예요. 풋볼 매니저로 이제 감독을 딱 해보면은 이제 시즌 초반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하는 거랑 중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이제 아르테타의 축구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줄지, 제대로 이식된 아르테타 축구가 어떤 성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심사일 것 같고요. 윌리안하고 살리바 선수가 이제 영입된 것 중에는 좀 핵심이죠. 물론 이제 다른 선수도 영입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살리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시즌 영입이었고 이제 영입 후 임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클럽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윌리안과 살리바, 과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를 해줄지. 사실 윌리안은 검증이 됐고 살리바는 사실 프리미어리그 검증은 안 된 선수예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안 된 살리바가 과연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지. 그러니까 지금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챔스를 목표로 하는 아스날이, 그러니까 이번 시즌 아스날이 리그 우승을 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건 아스날 팬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아스날이 당장 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스날이 챔스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그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살리바가 어쨌든 간에 돌아는 왔는데 이 살리바가 수비 불안의 해결을 해줄지 아니면 수비 불안을 가속화할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돼서 아마 살리바가 출전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실드에. 뭐 선발로 나올지 교체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살리바 선수의 경기력도 지켜보는 것이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고, 윌리안 선수가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긴 했습니다만은 첼시에서 또 막바지에 보여줬던 걸 보면은 그렇게 못하는 선수가 절대 아니에요. 워낙에 좋은 선수고 과연 이 윌리안 선수가 어떤 또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리버풀보다 사실 아스날이 지켜볼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아스날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 커뮤니티 실드를 그냥 단순하게 경기를 보는 분들 입장에선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을 딱 비교 분석을 해보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 전적만 봅시다. 리버풀과 아스날이 88승 62무 79패로 리버풀이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뭐 훨씬 압도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버풀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이겼죠. 아스날이 무너지는 타이밍에. 커뮤니티 실드 역대 전적은 9승 7무 6패, 우승은 15회를 차지했고요, 리버풀이. 그리고 리버풀이 커뮤니티 실드 쪽에서 다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분명히 리버풀이 그동안 그렇게 뭐 힘을 엄청나게 잘 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 리버풀이 시즌 중에 무조건 한 경기는 아스날과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한 3시즌 정도 됐어요. 지금 3시즌 동안
리그에서든 아니면 리그컵이든 FA컵에서도 어디서든 만나면 무조건 무승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아스날을 그동안 조금 쉽게 잡아왔죠. 최근에 유독 쉽게 잡아오다가 뭐 한 번씩 진짜 보면은 아스날이, 그러니까 이게 두 팀이 생각보다 치열해요.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아스날이 이제 리버풀에게 좀 유독 약했던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의 전성기 시절만 무패 우승하고 이럴 때도 리버풀에겐 쉽게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 상대 전적도 분명히 아스날이 밀려요. 1승 0무 2패. 그러니까 리버풀이 커뮤니티 실드에서 만났을 때는 아스날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았고요. 커뮤니티 실드 근데 자체를 놓고 보면은요, 아스날은 13승 4무 5패예요. 우승은 똑같이 이제 15회를 했습니다만 13승 4무 5패면은 이거는 뭐 리버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기록이고요. 사실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아스날이 잘해요. 그래서 아스날이 이 커뮤니티 실드와 관련해서 커뮤니티 실드 그리고 FA컵에서만큼은 뭔가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토너먼트에서 단판 토너먼트에서 좀 강해요, 아스날이. 물론 이제 단판 토너먼트가 아닌 이제 홈앤드 어웨이 있고 이러면 이제 챔스에서 이제 과학을 썼잖아요. 4위에 16강, 리그 4위, 챔스는 무조건 16강. 근데 어쨌든 간에 단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아스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도 어쨌든 간에 트로피가 존재하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아스날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은 밀리긴 합니다만 최근 기록은 아스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1승이 그나마 제일 최근 경기고 두 팀이 만난 것 중에 2패가 좀 멀리 있습니다. 막 30년대 막 이럴 때 있어서 아스날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지표들이 많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감독 대결입니다. 감독 대결은 위르겐 클롭,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그리고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입니다. 아스날전 7승 4무 4패로 리버풀의 이 클롭 감독은 아스날을 상당히 잘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감독 간의 상대 전적에선 근데 0승 0무 1패. 사실 아르테타가 저번 시즌에서의 첫 감독으로 부임을 한 거라서 두 감독 간의 맞대결은 딱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이미 리버풀이 우승이 확정이 나고 난 뒤의 경기였고, 그리고 아스날은 생각보다 정말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 이제 1패를 당했던 거를 보면은 그 전에 7승 4무 3패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록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번 시즌 첫 만남 패배가 과연 이제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동기부여의 문제였냐 아니면은 전술상에 진짜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스날이 저번 시즌에 이긴 거는 뭐 물론 이제 실력으로 이긴 겁니다. 아스날 실력으로 이긴 건 맞는데 리버풀이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좀 상태가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게 리버풀의 동기부여가 문제냐 아니면 리버풀 자체가 좀 삐그덕거리는 거냐. 저는 리버풀 팬으로서 약간 둘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경기력이 삐그덕거리는 건 사실 저는 이게 선수 보강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보강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상대 팀에게 너무 잘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이 리버풀 축구가 정말 한번 틀어막히기 시작을 하면 정말 너무 답답한 축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순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리버풀에는 없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 보여준 경기력을 봤을 땐 특히 막바지를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실력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르테타 감독은 리버풀전은 당연히 1승 0무 0패, 감독 상대 전적 1승 0무 0패. 감독 첫 부임이라 이제 그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리고 리버풀의 문제로 인한 승리냐 전술의 승리냐 이건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둘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도 결국에는 아직 리버풀이
선수 보강이 마땅히 없어요. 예, 티아고 선수가 올지 말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 저번 시즌 막바지에 있던 그 경기력은 분명히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그 동기부여는 당연히 다르죠. 동기부여 이제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르지만 이게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쪽에서도 사실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축구를 볼 때 큰 트로피, 그러니까 이제 큰 타이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챔피언스 리그랑 리그 우승을 지금 최근 2년 동안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구성원이 그리고 안 바뀌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떤 타이틀을 목표로 이걸 할 것이냐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이 만약에 진짜 보강이 없이 이대로 만약에 그대로 시즌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우승 후보로는 어렵지 않나. 예, 챔스 타이틀을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감독 대결에서는 사실 뭐 어쨌든 지표상 아르테타가 좀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저번 시즌하고 거의 그대로 복붙한 상태로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르테타 쪽은 사실 아스날 쪽은 보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클롭은 보강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아스날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아르테타 감독이 조금 더 현재로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똑같이 후스코드랑 트랜스퍼 마켓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무패 저는 아스날 승리를 봤습니다. 사실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는 봤는데 이거를 아스날 승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가 이 커뮤니티 실드가 열리는 곳은 정말 아스날 입장에서 성지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사실은 또 이런 단판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감독 대결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일단 리버풀이 선수 보강이 없다라는 것이 전 진짜 크다고 봐요. 이미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더 이상 발생될 게 전 없다고 보거든요. 챔스 트로피 비기어도 들어올렸죠. 30년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도 들어올렸죠. 뭐 그나마 이제 안 해본 건 FA컵이랑 리그컵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 두 개를 목표로 하는 클럽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사실은 지금 동기부여 측면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막 완전 폭망을 해서 저번 시즌에 이제 토트넘과 아스날처럼 막 밑으로 쫙 내려가고 그러진 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챔스 경쟁 수준이지 제가 봤을 때 리그 우승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기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에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메시 선수가 맨시티로 갈 확률이 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사가 진짜로 된다면 이거 못 이겨요. 이거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한 번도 안 뛰어보기도 했고 그럼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메시 선수의 그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메시 선수를 쓰는 과르디올라 이거는 저는 맨시티가 만약 진짜 그 딜만 성사가 된다면 저는 이거 맨시티가 우승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리버풀보다도 지금 맨유나 첼시가 워낙에 보강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챔스 경쟁도 사실 진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코어는 리버풀하고 아스날이 2대1 그러니까 아스날이 승리를 거둔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언더오버도 2.5 기준으로 오버를 봅니다. 아스날이 사실은 이게 공격력이 원래부터 아스날은 공격력은 떨어진 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바메양 선수, 라카제트 선수 그리고 조금 그렇지만은 페페 선수까지 해가지고 나는 공격 라인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공격 라인은 급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공격 라인에 윌리안 선수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바메양, 라카제트, 윌리안 또는 뭐 페페 선수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오바메양 선수가 중앙으로 가고 이제 윌리안과 그리고 페페가 양쪽 사이드에서 두드려 팰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은 굉장히 공격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안이 첼시 때 기준의 성적만 보여준다면 아스날의 공격력은 제가 봤을 땐 탑4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수비력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살리바 선수가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한 골 이상은 먹지 않을까. 리버풀도 공격력이 만만한 클럽은 아니잖아요. 물론 살라 선수랑 이제 마네 선수 그리고 피르미누 선수가 뭐 시즌 초반부터 막 엄청나게 화력을 막 뽐내고 이런 타입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리버풀이 한 골 정도 넣을 것 같다. 왜냐면 아스날의 수비 불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좀 제가 영상을 연달아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조금 틀린 정보나 잘못된 거 그리고 혹은 이런 경기도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기가 있다면 제가 날 잡고 진짜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저는 경기들을 그 전에 몇 경기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보고 해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는 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